예, 저희 오늘 승낙만 보고 갈게요. 승낙 볼게요. 보겠습니다.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에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중요한 거 이거죠. 여기 들어갈 거. 청약의 대응이에요. 뭐죠? 청약에다 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청약에 대해서 응하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누구한테? 청약자의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어떻게 돼요? 청약에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청약한 거 온 거에다가 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어떻게 돼요? 상대방한테 보낼 때 저기서 오케이만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따라서 중요한 게 뭐죠? 아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얘만 되는 게 아니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으면 누구한테나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요, 승낙은 누구한테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청약에 대응해서 응해. 그 사람한테 대해서 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승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한테 온다는 거. 그리고 그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합치된다는 얘기는 뭐죠? 그것에서 응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따라서 족경이나 변경을 가면 그건 승낙이에요? 아니죠. 다시 저쪽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여기 승낙도 어떻게 돼요? 자유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남들이 다 계약할래요? 예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것도 자기 자유예요. 그럼 꼭 대답해 줘야 되나요? 아니요. 해답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 네 거 살게. 그럼 응 해야 돼요? 답도 해줘야 돼요? 지가 막 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청약자가,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얘 청약자가 고단수인 애들이 있어요. 미리 기간을 정하고 이 일에 의의하지 않으면 청약한으로 간주겠다. 그러면 이게 구속될까요? 청약자는? 그럼 뭘 강한 거예요? 승낙 의무를 자기가 지운 거잖아요. 이때까지 안 하면 너는 승낙한 거로 보겠다고. 누구예요? 청약자가 상대방 의사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동안 그런 거 있었어요. 집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배달이 와가지고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며칠 내에 반품하지 않으면 사는 거로 간주하겠다 막 이런 거 보내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막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귀찮아서도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돈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아요. 왜요? 상대방은 뭐예요? 계약을 할 건지 자기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이 나한테 뭘 하겠다고 해서 내가 다 응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대답해줘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계약은 자기 마음대로 성립하고 나하고 계약할 사람이 누군지를 자기가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청약 들어왔다고 다 대답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청약 기간은 아까 언제 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만 할 수 있어요? 날짜 정해 있으면 그때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의 존속 기간이 아까 뭐라 했어요? 승낙 적격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여기는 조문이 있어요. 거기 528절 볼게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약은 없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왜요? 계약하고 싶은 사람 적극적으로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럼 의사표시 안 하면 계약하라고 하면요. 안 그래도 어디서 나왔는데 어디는 우리 장기 기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99%래요. 근데 스웨덴이니까 어디는 1%인가 3%래요. 근데 왜 그렇게 돼 있냐면 걔네들이 그 운전면허 신청할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기 싫은 사람만 표시를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나라는 90%가 뭐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는 싫다는 의사표시가 안 하면 그냥 장기 기증이 자동제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야지 장기 기증이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서 표시를 했을 때만. 그래서 이런 데는 뭐죠? 참여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는 것 자체가 의사표시가 이게 뭐예요?
안 하면 뭘 하겠다 하는 얘기는 강제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인정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항도 통지가 전항 기간 외에 도달한 경우에는 보통, 그래서 여기는 일정한 규건은 이게 이 항이 이제 나중에 문제되죠. 그래서 보면 통지가 전항의 구간 외에 도달한 경우, 아까 승낙 기간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도달하라고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승낙했으면 3일 안에는 다 우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자기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편이 항상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는 거고 늦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왜 우리가 착오가 있잖아요. 앞에 들어간 거라도 뒤게 올 수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원래는 승낙의 통지가 일반적이라면 자기가 그 청약 기간 안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자기가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한테 연착했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3월 12일이에요. 근데 얘가 3월 1일 날 보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까지 많이 걸리진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는 3월 10일까지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3월 1일 날 보내서 보통 3월 10일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3월 12일 안에 도착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상대방 어떻게 되세요? 자기는 일찍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계약이 성립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도착했어. 내가 너한테 10일까지 도착하라고 했는데 12일에 도착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도달 전에 미리, 이럴 수도 있죠. 10일까지 기다려봤는데 도달이 안 됐어요. 전화해서 도달 안 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내가 하겠다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문 확인하세요. 여기는 일정한 경우에 의사 서로 싸우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나는 3월 1일에 보냈으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미리 말해주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에 있으니까 조문 확인하시고, 그리고 청약자가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통지의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걸로 본다. 이거 있죠. 그런데 12일이 지났는, 아까 3월 1일에 보낸 거를 12일 날 받은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편물이라면 10일 안에 무조건 도착했으니까 성립했을 거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거니까 뭐예요?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조문에 대한 것들을, 여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조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착의 통지에 관한 것도 그 조문이 그대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원칙적으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승낙은 청약 기간 내에 누구한테? 청약자한테 도달해야지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기간 내에 도달할 만한 것일 때 연착된 경우에는 청약자는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 알려주면요, 이걸 우리가 책무라고 얘기해요. 의무는 아닌데 안 알려주면 뭐예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불성립하는 거고,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요. 그쵸?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왜 상당한 기간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계약 내용마다 상당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방가로서 3번 보시면 연착된 승낙의 효력,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는 연착됐으면요, 이미 기간은 끝났잖아요. 그럼 승낙 효력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표시가 새로 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얘가 뭐라고 해요? 얘가 계약을 하고 싶으면 걔한테 그거 내가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착 통지는 승낙의 효력은 없어요. 왜요? 이미 기간은 지났잖아요. 승낙 기간은 지났으니까. 그러나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뭘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 양가로 3번 보시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 가한 승낙,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승낙은 원칙적으로 청약에 응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였잖아요. 변경을 가하면요, 원칙 효력이 없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청약의 거절임과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청약을 벌어서 상대방이 변경된 거에 대해 뭐예요? 승낙을 하면 또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걸 보셔야 돼요. 원래는 도착하는 거였잖아요. 도착하는 거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돼요?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고 승낙도 청약인한테 도달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격지자 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발송한데 바란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그럼 격지자가 뭐죠? 격지자? 간격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승낙 적격이 있는 동안에 승낙이 청약인한테 도달한테 성립하는 거, 이게 원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도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둘 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근데 그 조문에서 어떻게 돼요? 격지자 사이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뭘 취한다?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였어요? 격지자 사이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송한테 효력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승낙자가 승낙이에요 표시만 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성립된 걸로 봐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대방 청약자 입장에서는요. 계약이 성립했는지 알아야 몰라요. 아직 자기는 모르잖아요. 자기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할게 하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승낙자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청약자는 계약이 아직 승낙이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이 성립 안 된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니? 이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설이 나뉘어지는데 다수설은 뭐라고 그래요? 일단 조문에 따라서 승낙의 기간 내에 부도달을 해지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효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 승낙에 내가 승낙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아까 특별조문이 있잖아요. 격지자 간에는 승낙의 통지를 바라면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긴 거예요? 바라기만 하면 효과는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청약자 입장에서는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 기간 안에 부도달하면 뭐죠? 계약은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효력을 잃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수설은 해지 조건설이에요. 일단 조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일단 승낙자가 의사표시를 했으면 조문에 따라서 효력은 발생하지만, 그런데 청약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청약자 입장에서는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거 아니에요. 이건 승낙자 입장하고 청약자 입장이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승낙이 발신할 때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때. 그렇지만 승낙 기간 이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죠? 그때는 효력을 잃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는 원칙은 효력이 발생한다잖아요. 그래서 발신주의를 우리가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수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래요? 왜 저렇게 조문을 뒀겠냐는 거예요. 왜 조문을 뒀겠냐는 거예요. 발송할 때 효력을 주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조문 531조를 특별히 둔 이유가 뭐겠니? 빨리 계약을 성립하려고 둔 거 아니야? 결의가 왜 특별한 규정을 뒀겠어? 그러면 발할 때 효과를 주고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으면 그때 없는 걸로 하면 되잖아. 그런 경우는 드물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해지 조건이 하다. 그래서 대하자 간에는요. 대하자가 사이에서는요. 원칙적 우리 이렇게 하면요. 바로 도달하면 바로 효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31조 격지자 간에는 조문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요? 승낙자 입장과 청약자 입장에서 계약이 성립하는지가 시기가 달라지니까 이 528조와 531조의 규정에 거기에 해석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 청약 기간하고 승낙과 관련해서는 요 조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격지자 간에 그 효력과 관련해서 특별히 531조를 뒀잖아요. 저 조문을 알고 있느냐, 이거와 더불어서 528조와 관계가 지금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 의사실현이나 여기까지 봅시다. 의사실현 몇 페이지 안 되네요. 이것만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조문만 일단 보시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요거 관련해서 문제는 앞에서 낼 거예요. 그거 봅시다. 의사실현은요. 아까 지금 것처럼 청약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 일정한 사실관계가 있을 때 효과를 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의사표시가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의사가 성립하는 걸로 보겠다 하는 게 요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조문 확인하시고 이게 있다. 이게 이제 이미 나와서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은 그래서 여기는 뭐죠?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그냥 사실,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만 있으면 그때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뭐예요? 원래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에 일치가 있을 때 인정된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예금계약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예금계약은 뭐예요? 돈을 확인만 하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봐요. 걔가 입금 안 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요새 뭐 은행원들이 막 돈 떼먹는 거 되게 많잖아요. 제가 입금 안 하고 가져가는 거. 그럼 고객은요. 당연히 내 돈 은행에 갖다 주니까 입금했는지 알았는데 중간에 은행원이 다 먹었다 그러면요. 은행은요. 난 돈 받은 적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은 돈 못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네가 잘못이야. 그런 이 직원을 관리를 잘못했잖아. 그래서 우린 뭐 적고 넣죠? 뭐가? 은행 기관이 돈을 제공해서 그 의사에 따라서 뭐요? 받았다고 확인만 하면 돼요. 은행이 알았었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어요. 중간에 누가 횡령했다, 직원이 받았다. 그럼 바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봐줘. 은행계약하고 관련돼 있다. 교체 청약은요. 당사자가 뭐죠? 청약만 2개 있고 뭐가 없어요? 승낙이 없는데도 의사표시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돼요? 2개, 모두. 근데 내용이 뭐였어요? 서로 어떻게 돼요? 사겠다 팔겠다 의사 합치하는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연히 여기 우연이죠. 우연히 동일한 내용에 가지는 청약을 상호 교차했다. 그래서 둘 다 팔겠다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사고 한 사람은 팔겠다는 내용이 네가 이거 내 거 사라. 한 사람은 그거 팔라. 이렇게 됐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가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사가, 한 사람 팔다 일치된 경우 이런 것도 인정하죠. 이때 어떻게 돼요? 양 청약이 모두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도달할 때 발생한다. 이건 조문이에요. 여기 것까지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도 어떻게 나왔어요? 조문까지는 꼭 쓰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적 계약 관계로는 그건 이론이에요. 이런 것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당사자와 표시와 무상한하게 사실 행위만으로 계약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인정 여부가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의사신호로 하는 계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정되는 사실만 있으면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우리는 인정 안 해도 된다는 학설 대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정하면 법률행위 관련된 일반 체계를 우리가 우리 의사표시를 막 어기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굳이 우리 한테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의사실현에는 계약이 있다면서요. 의사표시 안 해도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적 계약관계노를 조문에도 없는 거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통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법에서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독일 법계나 이거는 우리하고 규정이 달리 돼 있어서 얘는 이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사실현,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관계로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조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조문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인정하니? 그래서 통설은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언제 써먹는 거예요? 의사표시 말고 인정되는 걸 한 줄이라도 더 써주려고 우리는 쓰는 거예요. 이런 이론도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이론도 있다. 우리는 한 줄 더 써줘서 1점이라도 주세요.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어요. 이때 쓰는 거지 학설상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 청약 파트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써보는 거 하시고 진도는 계약 체결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에 여기 청약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나온 거 한번 써보시고 합시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